안녕하십니까.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집값 상승이 언제 멈출까?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한 고객께서 미팅 중에 집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도저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60만, 70만 하던 집들이 100만 달러가 넘게 오른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오른 가격에 오퍼를 해도 집을 못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이 거의 없고 어쩌다 하나 적절한 것이 나와도 놓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찾기 위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다는 이 고객은 최근 경험을 저에게 들려줬는데요. 얼마 전 그 시장에 120만 달러에 나온 집을 놓치기 싫어서 120만 달러에 풀 오퍼를 넣었는데 10만 달러를 더 높게 오퍼한 사람이 있어서 구입하지 못했고, 그 뒤에 125만 달러 주택이 나와서 이번에는 꼭 집을 잡을 요량으로 135만 달러에 오퍼를 했는데 또 구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른 고객이 150만 달러 캐시 오퍼를 해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을 구입하고 싶어도 시장에 나와 있는 집도 거의 없고, 또 혹시 나와도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집이 없는지, 그리고 집값은 이렇게 계속 오를 건지, 집값의 상승은 언제나 멈출지 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진로에서는 2022년 주택가의 변동에 대한 예측을 수정하면서 주택가격이 초기의 예상을 넘어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플레이스 컴퍼니는 금년 5월이 되면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약 22%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7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이유가 줄어드는 시점이 집값 상승이 멈추는 시점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건축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어서 건축업자들의 건축 계획에 계속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센서스 뷰로에 따르면 1월 신규 건축은 전월보다 약 4%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주택 공급 부족과 판매 가격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건축업자들은 팬데믹 초기에 발생한 건축자재 공급의 차질이 짧은 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만, 공급 차질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자재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주택 공급을 부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구입하려는 수에 비해서 기존 주택 공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기존 주택의 재고는 약 86만 채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인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부족은 2020년 초보다 약 40만 채 감소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65개의 가정에게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1개가 어베일러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재고의 부족은 부의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 이민 역사가 짧고 소득이 낮은 마이너리티들의 주택 구입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소유주들의 새집 마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택 공급의 부족은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의 주택을 매각한 후에 새로 이사갈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는 결국 주택 매각을 망설이게 만들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일반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새로 이사갈 주택 마련을 전제로 주택 매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가 새로 이사할 집을 찾기 쉽지 않고 자신의 집을 매각하고 난 후에 새로 구입할 집의 가격이 더 상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매각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기존 주택 공급을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낮은 이자와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소유자들의 재테크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집의 에퀴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반면 팬데믹 동안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역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를 이용한 재용자는 급격히 늘었고, 이런 재용자를 통해서 캐시아웃을 해서 집을 리모델하거나 또는 높은 이자의 융자금을 갖고 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현상 역시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매각할 생각을 없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자율 상승 기조가 주택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낮은 이자율이 주택 구매를 부추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자율 상승 역시 주택 구입을 서두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이자가 오르니 주택 융자금 부담이 늘 것이라는 압박감으로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렌트는 버리는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주택 공급의 부족은 렌트비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어서 렌트 역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렌트 사는 세입자들은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주택 소유주 또는 랜드로드만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어떻게 하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이자율은 렌트비보다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가 재정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현실로 첫 주택 구입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주거 환경 변화의 욕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택근무의 경험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재택근무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개인 시간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주었고 이것은 출퇴근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개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의 이직을 부추겼고 쾌적한 재택근무를 위해서 외곽으로 그리고 주택 마련으로 시선을 옮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속 인터넷의 신청을 증가시켰고 줌으로 하는 원격 미팅, 은행 등 직접 방문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은행 거래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라이프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상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를 7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요인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값의 상승을 둔화시키는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소들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집값 상승이 언제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함께 가늠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